2021학년도 6월 중공연합학력평가 문제집 해설 시작할게요. 앞부분에는 좀 쉬우니까 빨리빨리 가겠어요. 1번 3i 플러스 1-2i. 간단하죠? 일단은 실수 부분에 있는 1 하고요. 허수 부분에 있는 3 빼기 2i 돼서 1 플러스 i 되겠습니다. 2번은 얘도 다항식 그냥 간단히 정리하는 거죠. A에 해당하는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y 제곱이랑 B에 해당하는 x제곱 플러스 5xy 플러스 3y 제곱. A에서 B 뺄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 부분? 같은 한 끼리 동류한끼리 보면 되죠. 일단은 요거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x제곱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xy에서 어디? 5y 뺄 거죠? 그래서 3xy에서 5y, xy 빼니까 마이너스 2xy 될 거고요. 마지막 2y제곱에서 3y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y제곱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y제곱.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 암산으로도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3번. 2차 함수고요. 2차 함수 a만 몰라. 요건 어떻게 생겼지? 아래로 볼록한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인데요. 얘가 뭐래? x축과 접할 때라고 되어 있어. x축하고 접한다는 거는 뭐죠? 이렇게 지난다는 말이고, 이게 함수이지만 우리가 뭐로 봤을 때 이 함수의 x축이라는 건 y값이 0인 거잖아요. 즉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라는 0의 방정식이 바로 어디? x축에 접한다. 다시 x축에 접한다는 말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라는 방정식의 근이 바로 오직 하나의 근을 갖는다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판별식은 0 쓸 거예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짝수 공식 쓰겠습니다. 2의 제곱 마이너스 a, c에 해당하는 a, 그래서 a는 4가 되겠죠. 다음에 절대부등식이에요. 보통 절대부등식 원래 어떻게 했었지? 만약에 절대값 x가 양수인 a보다 작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놓고 하지? x는 a보다 작고 마이너스 a보다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요 x 자리에 원래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이 x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x-2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a자리에 3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절대값 안에 있는 x-2를 중심으로 뭐와 뭐 사이라고 해주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3 사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양변에다가 2를 더하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1과 5 사이 해당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x 정수의 개수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부터 뭐까지? 0, 1, 2, 3, 4, 5개가 되니까 정수 x의 개수 5개입니다. 2페이지. x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 자체에서 우리가 이미 이거 뭐다? 항등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항등식은요, 말 그대로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래서 어떻게 왼쪽으로는 쪽 똑같다 라고 할 거고요. 그걸 이제 미정계수법, 개수 비교법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어? 여기서 같은 경우는 오른쪽.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요. 이 x에다가요, 모든 x 부분에 똑같은 숫자를 집어넣어도 이 등식 자체가 성립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만만한 0이라든가 괄호 안에 게 0이 되게 하는 x는 1이라든가 2 같은 거를 대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 x에다가 0 대입할게요. 그러면은 좌변은 4가 나오고 우변은 c 남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곱하기가 돼서 c의 값은 2가 나오게 되고요. 이번에는 x에다 1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좌변은 7 플러스 a가 될 거고 우변은 싹 다 사라져서 0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이 a 값이고 2를 넣을게요. 그럼 3, 4, 12 플러스 뒤에 있는 4랑 만나서 16 그리고 앞에 2a가 될 거고요. 2를 다 넣으면 뒤에 c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사라지고요. 여기 앞부분에 2, 1,
이렇게 되겠지? 네, 그래서 자 B는 아까 A는 위에서 마이너스 7이라고 했기 때문에 좌변이 2가 되고 2B가 되니까 B는 1 됩니다. 네,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 2랑 마이너스 7이랑 1 더해주니까 4 되겠죠? 다음에 자 6번 복소수 x 플러스 y 구하라고 합니다. 해야죠. 어떻게 정리? 자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는 여기 이런 거 보통 좌우 위아래에다가 뭐 곱해줘요? 얘의 켤레인 1 마이너스 i를 곱해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분모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1제곱 빼기 i제곱이니까 2 되고요. 분자는요 1-i의 제곱이 되면서 얘도 역시 2i 간단히 나오고 i가 됩니다. 네, x는 i고요. y는 잘 보면 x랑 y랑 뒤집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x의 역수예요. 즉 i의 역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마이너스 i라고 금방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 x 플러스 y는 네, 0 됩니다. 자, 5번 그림과 같이 건널비가 148이고 보니까 주어진 조건들이 건널비, 모서리의 길이의 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 길이들이고 우리가 직육면체 얘기를 하고 싶으면 뭐가 필요해요?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필요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뭐 x, y, z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건널비가 148이라는 말 먼저 갈게요. 건널비가 148이라는 말은 일단 요 아랫면 같은 경우에는 뭐와 뭐로? x와 y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그게 면이 전체적으로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그래서 윗면, 아랫면, 밑면이라 그러지. 그거는 2xy라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 옆면 볼까? 얘는 지금 뭐와 뭐로? y랑 z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역시나 yz가 2개씩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앞면, 뒷면에 해당하는 x, z에 되겠죠. 이게 건널비인데 이게 지금 148이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모서리의 길이의 합 볼 거예요. 자, 모서리 길이 볼 건데 x 같은 경우 요게 x죠? 얘가 지금 총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네. 모서리는요 같은 한 종류 길이가 결국은 4개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x 같은 경우도 몇 개? 4개. y도 당연히 몇 개겠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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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리고 z에 해당하는 것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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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결국 뭐가 된다? 모서리라는 거는 x, y, z 4개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 자, 일단 여기에서 x, y, y, z, zx의 값을 74라고 알 수 있고요. 여기서 x 플러스 y, z의 값은 15라고 알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거 보자.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bg제곱, gd제곱, db제곱의 합은 이라 그렇습니다. 자, bg제곱 볼 거예요. bg제곱은 지금 뭡니까? 우리가 xyz로 이루어진 요 상황에서요. bg제곱이니까 요거 말하는 거야, 요거. 자, 요거는 어느 면을 보면 돼요? 요 면. 요 삼각형에서 빗변에 해당하는 거지. 누구와 누구로 이루어져 있는 여기 x와 바로 y 높이에 해당하는 z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bg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z제곱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gd의 제곱 볼게요. gd의 제곱은 얘는 어차피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 yz랑 y의 제곱과 z의 제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마지막 db의 제곱은 z제곱 플러스 x제곱으로 이루어져 있지. 자,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2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의 값입니다. 네, 뭐와 뭐를 이용해서 위에서 구했던 xy, yz, zx랑 x 플러스 y 플러스 z로 구할 수 있죠. 다시 곱셈 공식, 변형 공식 생각하면요. x와 y의 z의 제곱은요.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에서 뭘 뺀 거? 2개의 exy, yz, zx 뺀 겁니다. 네, 그리고 앞에 했었던 여기에다가 2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자, 이 x 플러스 y의 z가 아까 15였죠? 15의 제곱에서 2배 한 거는 148이라고 되어 있었다. 네,
225 빼기 148 해주니까 얼마지? 77인가요? 네, 그래서 둘이 곱해서 다시 2배 해줘서 154 되겠습니다. 네, 다음 8번이요. 다항식. 자, 이거 나머지 정리지.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다 라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F1은 4다 라고 할 수 있지? 그럼 F1이 지금 뭔데? A 플러스 B 플러스 7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A 플러스 B의 값이 마이너스 3인 거 알 수 있고, 자, 이번에는 fx 플러스 2가 x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질 때 라 그랬어. 이때는 x에다 뭘 넣죠? 요 x에다가 얘가 0이 되게 하는 1을 넣겠죠. 그럼 얘도 똑같아. 얘에다가도 1을 넣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가 떨어진다고 했잖아. 그래서 f3은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f3의 값은 9a 플러스 3b 그리고 33인가?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3a 플러스 b의 값이 마이너스 11 되겠습니다. 네, 아래에서 위에 빼줄까요? 그러면은 2a는 마이너스 8 되면서 얼마라고 하는데 a가 마이너스 4라고 해주면 되겠고 b는 1이라고 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b 마이너스 a는 네,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 x랑 y가 나와 있는데요. 잘 보면 x랑 y가 켤레 관계는 아니다. 켤레는 원래 여기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데요. 지금은 허수 부분이 아니라 실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x 플러스 y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뭐가 더 낫겠다? x 마이너스 y가 낫겠다. 네, 그래서 3y, 4y 사라지고 실수 부분 마이너스 4만 남겠습니다. 더하기 한 경우에도 그냥 육아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자, x, y는 합차죠? 네, 헷갈리다 싶으면요. 순서를 바꿔 쓰세요. 무슨 말? yx로 3y 플러스 2에서 3y 마이너스 2를 뺐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3y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뺀 거지. 즉, 마이너스 9에서 2를 빼니까 마이너스 13이 얘네 둘의 곱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뭐 할 거야? 요거의 값은이라 그랬는데 저거 좀 정리를 해볼까? 먼저 묶을 건데요. 편하신 대로 묶어도 좋고요. 뭐 앞에 뒤에 묶어도 좋겠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묶어볼게요. 그러면은 저것이 다시 쓰면 x세제곱, 맨 뒤에 있는 y세제곱 먼저 쓸 거고, 가운데에 있는 x제곱 y랑 xy제곱을 쓸 거야. 자, 그러면 앞에 거는 뭐가 돼? 그 곱셈 공식 변형도 되고 인수분해도 돼요. 근데 인수분해를 하면은 어차피 뭐가 생겨? 또 제곱이 생겨. 그래서 별로니까요. 변형 공식으로 갈게요. 그래서 앞에 거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은 이렇게 되고, 뒤에 부분 x제곱 y, xy제곱은 xy로 묶어주니까 x 마이너스 y가 되죠.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 모든 항에 x 마이너스 y가 공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x-y로 한 번 더 묶어주자. 그러면 첫째 항에서는 x-y의 제곱이 남아있을 거고, 이거 잘 보면 얘네 둘이 똑같이 3xy, xy죠? 네, 그래서 4xy로 남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은 이 뒤에 부분이 또 뭐가 돼요? 네, 이 부분이 x 플러스 y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은 유리. 간단히 되는 거고, 위에서 지금 다 구해놨죠? x-y는 마이너스 4고 x 플러스 y는 6i이기 때문에 걔의 제곱을 해주면 36 곱하기 4 해서 144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의 그래프랑 이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2차 함수랑 어떤 직선이랑 안 만나려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얘도 아까 위에서 풀었던 것처럼 우리가 보통 만난다 안 만난다 하면 얘네를 연립하는 연립방정식의 형태가 되죠. 근데 만나지 말래. 이거의 근이 역시 없다. 가 될 거니까 간단하게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0이다로 해결할 수 있어요. 네, 판별식 쓸게요. 6-k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는 근이 없다니까 미안 아까 0이라 그랬는데 0보다 작다 라고 해줘야 됩니다. 자, 식 정리하면요. 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36이 뒤에 마이너스 16이랑 만나서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 해주면 뭐가 돼요?
2, 10 되겠죠? 네, 2차 부등식 풀어주니까 K는 2와 10 사이예요. 근데 자연수라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자연수는 또 누구부터 누구까지? 네, 3, 4, 5, 6, 7, 8, 9 7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요, 잠시 여러분들 개수 세는 거 있잖아? 뭐 정수나 자연수의 개수, 네, 정수 또는 자연수 상관없어요. 자연수가 정수니까. 정수의 개수, 부등식 이용해서. 자, 부등식에서. 무슨 말이다? x가요, 어떤 a와 b 사이에 있어요. 네, a, b는 정수야, 정수. 그리고 x도 정수. 어쨌든 요 정수일 때 여기 이 범위에 해당하는 x의 개수, 역시나 정수 x의 개수 어떻게 돼요? 는 b 빼기 a 그리고 빼기 1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게 보통 등호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 중에 하나 정도 여기에서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경우에는 b-a라고 할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만약에 등호가 2개 다 들어가 있어.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어. 그렇게 될 경우에는 b-a 플러스 1이 됩니다. 네,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 그래서 등호가 한쪽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양쪽에 포함되거나 양쪽에 포함되지 않을 때 그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이렇게 세줄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a랑 b가 정수라 그랬잖아요. 마이너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b-a는 b에 해당하는 정수 그리고 a에 해당하는 정수 그거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저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저렇게 셀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4번이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자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라 그랬어요. 그럼 얘도 항등식이지. 항등식인데 누구에 대한? m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자, 항등식은 m에 대한 거고요. 지금 다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건 누구에 대한 거예요? x에 대한 거예요.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구별을 잘 해야 되거든. 다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건 이 2차 방정식은 누구에 관한 거라고? x에 관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근 갖는다고 하면 뭐 해요? 판별식은 0 쓰잖아. 그래서 x에 대한 판별식은 0 쓸 거고요. 이렇게 써놓고 봤을 때 얘가 뭐에 관한 식으로 나와 있어? 얘가 m에 관한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m에 대한 항등식을 쓰면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짝수공식 쓸 거예요. 그러면은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요렇게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봐봐. 이때 당연히 판별식을 썼으니까 이제 x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에 대해서만 나왔다고? m에 대해서만 나왔다고. 자, 이거 정리해 볼게요. m제곱이랑 m제곱이 여기에서 나온 m제곱이랑 여기서 나온 m제곱이 사라질 거고요. 그리고 EMA 나옵니다. EMA 나오는데 일단 정리해 볼게요. EMA 더하기 a제곱 빼기 m 빼기 b는 0인 거죠. 자, m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한다? m 있는 거 없는 거 해서 는 0 할 겁니다. 자, m 있는 거 처음에 EMA에서 m 있죠? 이 m으로 묶어줄 거고 다음에 a제곱은 없으니까 뒤로 갈 거야.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1로 묶이고 남아있는 b는 뒤로 갑니다. 네, 그래서 결국 누가? 얘가 0, 얘가 0 되겠죠? 그래서 a는 2분의 1이 되고요. b는 a제곱이니까 4분의 1 됩니다. 자, 12, a 플러스 b니까 12, a 플러스 b는 4분의 3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3, 4은 9가 11번 답 되겠어요. 자, 다음에 3차 방정식이에요. 네, 중간고사 때 범위 들어간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일단은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이야. 3차 방정식은 사실 근을 몇 개까지 가질 수 있죠? 3개. 허근까지 포함하면 무조건 3개 가져요. 그러면은 일단은
두 개가 허근이라는 얘기는 다른 하나는 반드시 실근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3차 방정식 풀게요. 3차 방정식 풀 때 우리 보통 뭐 이용해요? 조립제법 이용하겠죠? 네, 3차의 개수 1. 2차가 없어서 여기다 0 쓴 거예요. 네, 1차의 개수는 여기 있고 상수항 마이너스 2 써줍니다. 그리고 뭐 대입하니까 0 돼요? 1 대입하니까 0 되죠? 1 내려오게 되고 여기가 2 된다. 네, 그래서 0. 그래서 주어진 3차 방정식은요. 원래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야. 자, 어때? 한 실근은 보이죠? 여기에서 실근은 1이라고 보여요. 근데 얘가 말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두근 알파, 베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뒤에 식에 해당하는 알파, 베타에 대해서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쓸 수 있죠. 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두근의 합인 마이너스 1 되고 알파, 베타가 2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은 뭔데요?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통분해주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네, 분자 같은 경우는 곱셈 공식, 변형 공식 이용해주면 이 알파, 베타 빼게 될 거고요. 다시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로다가 떨어지게 되겠네. 알파, 베타가 뭐라고? 2라고 했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다음에 13번 연립방정식입니다. 연립방정식 풀을 거예요. 어떡하지? 뭐 가간법, 대입법 있을 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뭐 할까요? 지금 주어진 식 두 개 중에서 얘가 1차고 얘가 2차잖아. 그러면은 1차에 해당하는 거에서 바꿔서 대입해주면 되겠죠. 무슨 말? 자, 2x 빼기 3y가 마이너스 1이고요. x제곱 빼기 2y제곱이 마이너스 1이랬잖아. 대입을 할 건데 지금 뭐가 편하겠어요? 자, 여기서 일단은 2x 대신에 3y 마이너스 1 할 거예요. 그럼 요거 그대로 제곱하게 되면 4x 제곱은 3y 마이너스 1의 제곱이지. 내가 지금 이거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넣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x가 뭐가 돼 있어? x 제곱이지 4가 아니라. 그래서 이 식에다가요. 네, 양변에 4를 먼저 곱해주고 갈게요. 요거.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를 바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돼요? 3i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8i 제곱은 마이너스 4. 네. 제가 분수 나오는 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뿐이에요. 자, 계산해주면 9i 제곱에서 8i 제곱 빼니까 y 제곱 되지. 그리고 빼기 6i 더하기 1에서 저쪽 사이 있는 거 넘어오니까는 0 됩니다. 자, y 값이 두 개 나와요. y 값이 뭐랑 뭐가 나와? 1이랑 5가 나와요. 둘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그때의 x도 따로 구해줄 거예요. x 같은 경우가 아까 뭐였었어? 2x가 3y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래서 y가 1이게 되면 x도 1이게 되고요. y가 3이게 되면은 x가 7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있었어? 여기 알파랑 베타. x가 알파고 y가 베타인데 알파랑 베타가 같지 않대죠. 그래서 누구? 지금 얘는 사라지게 되고 누구만 된다? x가 7, y가 5인 경우에만 답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의 합 10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14번은요. 이런 문제가 이제 딱 전형적인 모의고사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조금 어색해하고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그냥 한국말이야, 한국말. 그래서 우리가 영어 독해하듯이 지문에서 주어, 문장 구조 분석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거 보면 돼. 그리고 영어 단어가 뭘로 쓰였는지 다시 한번 무슨 말인지 볼게요. 일단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90명 막 얘기 나와요. 물리에서 배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근데 일단 봅시다. 주어진 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식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뭐더라? 지금 보니까 여기 F 질량이 M이야. 그럼 질량 어디 있어? 요거. 아, 여기 자리에는 내가 이따가 뭘 쓰겠구나. 여기 자리에는 질량 이렇게 쓰면 돼요. 다음에 또 뭐 나오지? 반지름의 길이가 R. 반지름은 여기 있잖아. 네. 아, 이 부분은 반지름에 대한 값이 들어가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번외 궤도로 따라 V의 속력으로 돼 있잖아. 그럼 여기가 이제 속력이 이 자리에 들어갈 거야. 다음에 마지막에 F라고 되어 있는 건 뭡니까? 구심력. 네, 여기서 구심력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심력은 뭐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야. 구심력은 질량과 속력과 반지름이 있으면 이렇게 식을 완성하겠다 이겁니다. 네, 일단 식 자체를 파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등장인물이 누구야? A랑 B예요. A가 있고 B가 있어. 근데 반지름이 A 거는 RA라고 할 거고 B 거는 RB라고 할 거예요. 그냥 뭐 문자만 쓴 거지. 그리고 A의 질량은 B의 질량의 3배이고 라고 돼 있어. 자,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런 문장을 식으로 쓸 거예요. 자, A의 질량이 얼마라고 안 주어져 있잖아. 근데 A의 질량을 내가 그러면은 MA라고 할 거예요. B의 질량은요, MB라고 할 거예요. 그럼 A의 질량은 B의 질량의 3배이다 라는 말을 뭐라고 쓸 수 있어? 자, A의 질량은, 이거 직독직해 느낌이에요. B의 질량의 3배이다 라고 하면 MA는 3MB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똑같아. A의 속력은 B의 속력의 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A의 속력 안 나와 있죠. 그럼 내가 그럼 쓰면 돼. 뭐? VA는. B의 속력은 뭐야? 몰라. VB지. 자, 똑같아요. A의 속력은 B의 속력의 2분의 1배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또 뭐 나와 있어? A와 B의 구심력이 같다. 구심력은 아까 뭐라고 했지? F라는 문자를 쓰기로 했죠? 그러면은 FA는 FB라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나에게 이걸 물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식에다가 대입을 할 거야. 무슨 식? 요 식. 자, 근데 저 식은 누구와 누구에 해당이 돼요? A도 주인공이고 B도 주인공이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 각각의 자기 거에 맞는 식을 쓸 거예요. 자, 그래서 A에 대한 식을 씁시다. 그럼 FA는 MA 거, A의 질량을 쓰겠죠. 그리고 A의 반지름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리고 A의 속력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자, 마찬가지예요. FB는요. B의 질량에다가 B의 반지름에다가 B의 속력 가지고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뭘 알고 있었어? MA 대신에 이걸 쓸 수 있어요. MA가 어디 자리에 들어가지? 여기. 그러면은 얘로 바꿔 쓸 수 있지. 또 BA 대신에 요거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지. 그런 다음에 FA랑 FB는 같다니까 얘네 둘이 그냥 같다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내가 방금 넣으려고 했던 요 두 개의 식을 넣어서 한번 써볼게요. 자, 무슨 말? MA 자리 대신에 뭘 쓸 거야? 여기에다가 3MB 쓸 거예요. 그래도 되겠죠? MA가 3MB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RA는 뭐 지금 따로 주어진 게 없으니까 RA 쓸 거야. 그리고 VA 자리에 뭐가 들어갈 거예요? VA 자리에다가 색깔을 이렇게 써줄게. 다시 미안. 네, 다시 MA 자리에다가 3MB를 쓸 수 있었고요. VA 자리에다가 2분의 1 VB를 쓸 수 있었습니다. 네, 요거 식을 뭐 숫자 정도 간단히 계산해도 좋고요. 그냥 넘어가도 좋아요. 무슨 말? 앞에 지금 숫자 부분만 3이 따로 있고 2분의 1의 제곱에서 4분의가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MB RA분의 VB의 제곱이에요. 자, 근데 아까 뭐라 그랬지? 마지막에 FA랑 FB가 같다 그랬죠? FA랑 FB가 같다는 말은 얘랑 뭐가 같다는 말이에요? 얘가 같다는 말입니다. 네, 그거 다시 한 번만 써볼게요. 누구? 지금 얘랑 뭐가 같아? 얘가 같다는 거잖아? 얘가 FA고 얘가 FB니까. 자, 이게 같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뭐가 뭐야? 여기 MB 똑같으니까 지울 수 있네. VB제곱 똑같으니까 지울 수 있네. 그러고 나서 남은 게 지금 누구예요? RA랑 RB만 있죠. 근데 어차피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였지? RB분의 RA였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요, 요 RA를 어떻게 하면 돼? 지금 지운 게 별로 이쁘지가 않죠? 조금 예쁘게 지워줄게요. 오씨. 다시 그냥 다 싹 다 지워버리자. 그냥 요거에서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자, 이거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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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 그리고서 남은 것만 조금 깔끔히 쓰면 RA 분의 1, 4분의 3은 RB분의 1만 남았어요. 자, 내가 찾고 싶은 RB분의 RA를 구하려면 얘만 이렇게 올라가주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 뭐가 돼요? RB분의 RA 올라간 거는 왼쪽에 남아있던 4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간단하죠? 이 풀이 과정이 되게 복잡한 것 같아 보여도 내가 문제를 읽으면서 이 식에 해당하는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그 각각의 주인공 A와 B에 대한 식을 한번 써주고 얘 조건에서 주어진 문장들을 다시 한번 또 식으로 써서 그러니까 막 대입이에요. 연립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주어진 그 각각에 맞춰서 조건들을 바꿔 끼우다 보면은 결국은 얘네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려운 건 아니니까 나올 때마다 해버릇해야 돼요. 계속 피하기 시작하면은 네, 한도 끝도 없어요. 안 하게 돼요. 결국 계속 어려울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본 것처럼 뭐 난 이것도 어렵다 느끼면은 똑같이 한번 풀어보고 비슷한 문제 결국 이런 게 다 활용이잖아요. 네, 일반 책 볼 때 내신 공부할 때도 활용 부분은 계속 시도하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번이에요. 15번도 아까랑 비슷해요. 뭐라고? 뭐가 말이 많아. 뭔가 말이 많고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 주어진 식이 있어. 자, 그럼 이 식을 보세요. 자, 이 식에서 의미하는 게 뭐예요? 얘는 지금 B가 있고 A가 있고 H가 있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높이를 H, 높이를 H. 그럼 다시 둘 다 H인데 높이인데 얘는 물의 높이고요. 얘는 구멍의 높이고요. 얘는 수평 거리래요. 그것만 보면 돼요. 요 H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고? 물의 높이. 그리고 A 자리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여기에는 구멍의 높이. 한국말만 보면 돼요. 그리고 B가 뭐라고? 수평거리. 그런 상황이래.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밑에 바로 뭘 줬어? H는 10이래. 그럼 H 자리에다가 10을 넣겠다는 거죠? 네, 그런 상태에서 B 제곱의 최대값. 최대값이라는 거 보니까 딱 정해진 거는 아닌가 봐요. 그러면은 저 주어진 식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B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아예 B 제곱을 해버리자. 루트도 없어지고 좋잖아요. B 제곱은 주어진 식에서 뭐가 돼? 얘는 그러면은 4의 2 루트 없어지니까 H-A입니다. 근데 H가 얼마라 그랬어? 10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거예요, 이거. 이거 뭐다? A에 관한 2차식이죠. 네, 안에 거 4는 빼고요. 이렇게만 볼게요. 아, 근데 이거에 뭐 물어봤지? 최대값. A, 지금 B는요. B는 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애예요? A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애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A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값 찾고 싶으면 어떡하죠? 이렇게 완전제곱으로 만들어서 A가 뭐가 될 때를 최대라고 생각하지? 5일 때라고 하겠죠? 네, 그래서 A가 실제로 5 넣으면 됩니다. 그래도 결국 어때요? 얘는 문제를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식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16번은요. 나머지 정리 나왔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당식 fx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fx는 어떻게 시작할 거야? x 세제곱 블라블라 이렇게 간다는 애예요. 근데 일단 주어진 조건들을 좀 볼게요. f0은 0이고요. x-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렇게 돼 있다. 나머지만 얘기했지만 어쨌든 몫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fx 이 가나식을 나번을 먼저 써볼게요. 자, fx를 뭘로 나눴어? x-2의 제곱으로 나눴어. 근데 아까 확인했잖아요. 이거 3차식 최고차항의 개수가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애예요. 그럼 몫은 당연히 뭐가 될 거야? 몫은 당연히 x로 시작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모르지. 상수항은 나올 테니까 그 몫에 대한 상수항은 나올 테니까 모르니까 그거를 a라고 둘게요. 그런 다음에 얘가 뭐라 그랬어? 나머지가 2x-2라 그랬죠? 네, 그래서 요거 2x-2 요 부분 써주는 겁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요. 뭐 할 거야? 문제에서 또 주어진 조건 뭐가 있죠? f, 제로는 제로다. 네. 뭐 가번 조건 이제 또 대입을 하겠죠. 그러면은 f0 실제로 넣으면요.
0 빼기 2의 제곱이니까 4a 빼기 4가 됩니다. 걔가 0이래잖아. 단순하게 a는 1 나왔습니다. 자, 그럼 fx가 다시 완성이 된 거죠. fx 완성된 식으로 다시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2 그리고 x 플러스 1 그리고 2의 x 마이너스 2예요. 어차피 이거는 몫을 직접 구해야 되는 거거나 나머지가 아니라 그러면은 네, 그냥 식 전개해서 구해도 되겠고요. 이거 전개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귀찮잖아.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내가 지금 원래 원하는 게 뭐지? 이 fx가 x-1로 나눴을 때 몫이 나올 거고 당연히 뭐도 나와요? 나머지도 나오겠죠. 자, 나는 지금 여기 Q5를 구하고 싶은 거여서 여기에다가 5 넣으면 돼. 마찬가지로 여기에다 5 넣으면 돼.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5 넣으면 돼. 근데 지금 현재 뭐를 몰라? 지금 안타깝게도 R을 아직 몰라서 소용이 없죠. 그러면은 R을 먼저 구하자. 어떻게? 원래 지금 어디 지금 fx가 이렇게 주어진 식에서 여러분 나머지 정리할 때 R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요거 나누는 얘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거 대입할 거죠? 그래서 얼마? F1을 할 거야. F1은 그냥 R이 되거든? 근데 F1은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왜? F1에 F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네, 그거 그대로 갖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1 넣어주니까 1 빼기 2의 제곱은 1이고 2 되고요. 또 1 넣어주니까 빼기 2 해서 0 됩니다. 맞겠죠? 네, 계산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럼 R은 0이니까 그냥 이제 이거 없다고 생각해버리면 돼. 네, 이 부분 원래 없었네. 자, 그럼 됐죠?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게 뭐라고? Q5라고. 그럼 F5는 4Q5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F5를 구해봅시다. F5는요, 또 어디? 아까 했었던 여기 실제 F식에다가 넣으면 돼요. 5 빼기 2, 3의 제곱, 5 더하기 1, 6 더하기 2 곱하기 5 빼기 2, 3 하면 되겠다. 얼마지? 9, 6에 54 더하기 6이니까 60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Q5는 4 다시 나눠져서 15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17번. 이차함수 나와 있고요. 이차함수 식이 있고, 자, 얘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되면 3, a 플러스 1 하게 되니까 결국 근이, 요거의 근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3이랑 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인데 주어진 게 지금 조건이 뭐가 있어요? 여기 a가 0과 2 사이잖아. 그러니까 a 플러스 1이 뭐보다 어차피 작아요? 3보다 작아요. 왜 이걸 찾냐면은 근이 지금 x가 3이랑 a 플러스 1인데 a, b 중에서 누가 누구 거냐라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x좌표가 a 플러스 1인 거고 b의 x좌표가 3이 됩니다. 자, 그리고 c의 좌표는 뭐죠? c 같은 경우는 y절편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3a 플러스 3 해주면 되겠네. 네. 삼각형 ABC의 넓이 구해볼게요. 2분의 1. 밑변 얼마야? 밑변은 A, B의 길이가 되겠죠? 그냥 얘에서 얘를 단순하게 빼주면 돼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런 거 상관 안 하셔도 좌표의 빼기 자체가 차이 자체가 저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3 빼기 A 플러스 1인 거고 높이는 3A 플러스 3이겠죠? 정리해주면 2분의 자 여기 뒤에 있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3을 내가 좀 미리 빼서 여기다 놓을게요. 그리고 뒤에 있던 a 플러스 1 쓸 거고 여기 앞에 지금 요거는 정리하면 뭐가 되지? 2-a가 되겠네요. 2-a. 어차피 최대값 구할 거잖아. 얘도 지금 a에 관한 2차식입니다. 2분의 3 놓고요. 요 안에 부분만 한번 계산해 볼게. 마이너스 a 제곱이고요. 플러스 a 플러스 2가 됩니다. 네, 이 부분도 아까랑 비슷해요. 어디 완전 제곱으로 먼저 바꿔줘야 되면은 a-2분의 1의 제곱으로 묶이게 되고 4분의 1 더해주고 2 더해주니까 4분의 9 되겠고 2분의 3 앞에 있습니다. a가 2분의 1 가능하죠? 조건 내에 해당이 합니다. 조건이라는 게 뭐야? 이런 거 중간중간에 확인해줘야 돼요. a가 2분의 1이어도 가능하겠다. 그럼
4분의 9만 곱해진 8분의 27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번은요. 자, 2022의 10제곱을 500으로 나눴대요. 이것도 나머지 정리의 일종이죠. 원래는 어떻게 돼? 2022의 10제곱을 500으로 나눴으면 뭐가 나오고 혹시 나오고 나머지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숫자인 건데 문자를 이용해서 하고 싶은 거잖아.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4x 플러스 2의 10제곱이 돼 있어. 그리고 x 돼 있어. 아, 얘가 얘고 얘가 얘겠구나. 네. 얘가 얘고 얘가 얘예요. 실제로 x에다가 5를 넣으면 2022는 뭐예요? 2022는 4 곱하기 505 플러스 2가 맞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나머지 정리를 505를 x로 놓고 내가 식을 먼저 완성한 다음에 나중에 대입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걸 다시 쓴 게 지금 이거예요. 그죠? 자, r을 구하고 싶대. 우리 r 구하고 싶으면 뭐 하죠? 여기 몫에 해당하는 부분이 몫이 아니지 나눈 이 수가 뭐 되는 거? 0 되는 거 집어넣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x에다가 0 대입하게 되겠지? 그러면은 아래 값이 뭐가 나와요? 아래 값이 0 대입하니까 그냥 2의 10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역시 2의 10제곱 이렇게 유지가 될 거고, 자, 가는 또 2의 10제곱. 2의 10제곱이 여러분 얼마예요? 1024죠? 근데 이 1024가 지금 여기 밑에 넘어가는 식을 잘 보면요. 1024 혼자만 얘만 지금 다시 무슨 말이냐면은 얘 여기 그대로 있죠? 얘 여기 그대로 있죠? 근데 여기 1024만 지금 찢어졌어. 뭘로? 나와 다로. 그러면은 1024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 505 곱하기 나 플러스 다가 됩니다. 다시 여기에 지금 쓴 게 관계가 뭐라고? 1024는 505 곱하기 나 플러스 다가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다? 1024를 실제로 505로 나누는 거예요. 네. 1024를 505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505가 2개 들어가면 1010이에요. 1010. 1024에서 1010 빼니까 14가 남겠네. 그래서 나머지는 결국 뭐다? 14다.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A는 얼마였어요? 2의 10승인 1024였고 B에 해당하는 나는 뭐였다? 2였고 C에 해당하는 다는 14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번 볼게요. 복소수 2마리, 켤레 복소수 2마리 등장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2차 방정식을 하나 만들 수 있지 않나? 두 근의 합이 얼마고? 두 근의 합이 지금 마이너스 1이고 두 근의 곱이 1이에요. 물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는 말은 없지만 있다고 A라고 치고요.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1차항의 개수는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되고 곱은 1이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네, 어디서 많이 봤죠? 그래서 내가 여기 양변에다가 뭘 곱하면 x-1을 곱할 거예요. 원래 우변에다도 곱해지는 거예요. 근데 곱해봤자 뭐니까 0이니까 내비두는 거고 곱하면 뭐가 된다?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 지금 이거의 두 근이 z랑 z바니까 z의 세제곱 또는 z바의 세제곱은 뭐라고 볼 수 있다? 1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 지금 해당하는 부분을 풀어볼 건데요. 좀 정리를 해볼게. 뭐 할 거냐면은 세제곱은 1이잖아. 그럼 세제곱을 다 깔 거예요. 무슨 말? 얘 지금 5제곱이지? 5개 중에서 3개는 1이니까 빼고 그냥 2라고 쓸 거야. 자, 4개인데 얘는 뭐라고? 하나만 남겼다고 볼 수 있고요. 얘는 1이에요. 얘도 1이죠? 네. 자, 얘는 2개니까 내비두고 얘는 4개니까 얘도 이거 하나만 남는다고 볼 거고요. 얘도 5개니까 얘 2개만 남는다고 봅시다. 네. 그럼 다시 이 주어진 식을요. 어떻게 보겠다. 정리 안 해도 되겠죠? 자, 다시 조금 예쁘게 보여줄게. 이렇게 지우는 것보다. 무슨 말? 자, 어떻게 볼까? 아까 다시 5개 대신에 몇 개로 볼 거고요. 5개 대신에 요거 대신에 그리고 요거 대신에
직접적으로 보여줄게요. 제가 방금 하려고 했던 대로 이거를 지금 다 지워버리려고 바꾸는 거를 보여줄게요. 5제곱이 아니라 이것도 다 주고 있어. 얘가 얼마, 얘는 싹 다 얼마, 4개, 5개가 지워져서 아까 하려던 게 뭐였냐면 여기가 5개 중에 3개 없어져서 2개, 4개 중에 하나 없어져서 3개 없어져서 하나, 얘는 그냥 1, 1. 얘는 하나가 남아있고요. 쟤는 또다시 2개가 되겠지. 네, 별거 아닌 건데 오래 걸렸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뭔가 정리를 하면 좋은데 아까 우리가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네, 둘이 곱해서 1이지. 둘이 곱해서 1이라는 말 자체는요. 역수죠, 역수. 무슨 말? Z 대신에 Z바 분의 1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Z바 대신에 Z분의 1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뭘 하겠냐면은 지금 여기 있는 요 Z제곱 분의 1이잖아요. 얘를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다고? Z바의 제곱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앞에 있는 뭐 이미 Z바가 하나 있지? 그래서 Z바 하나 쓸 거예요. 자, 뭔 말인지 알겠지? 뒤에 얘도요. 자, 일단은 얘는 그대로 이렇게 왔어. 그리고 뭐 할 거야? 얘 Z분의 1도 내가 다시 뭐라고 쓸 수 있다고? Z바라고 쓸 수 있다고. 가운데 거는 똑같고요. 자, 마찬가지죠? 쟤는 Z바 분모에는 Z제곱분의 1을 Z바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요. Z바의 제곱, 분모에는 Z분의 1을 Z바로 쓸 수가 있다. 왜 이러는지 알겠죠? 이거 Z바 3개, Z바 3개, 3개, 3개. 결국은 그냥 다 뭐가 되는 거예요? 1, 1, 1, 1, 1이 되겠습니다. 맞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다. 네, 다음이 20번 정오각형 문제 나왔고요. 길이가 1이랑 x로 주어져 있어. 여기가 1, 여기가 x. 자, 이런 도형 문제 나올 때는요. 일단은 닮음 최대한 활용해 보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도 이 삼각형 A, B, E 삼각형이랑 누가 닮음이에요? 여기 PAB에 해당하는 삼각형이 닮음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식을 먼저 써볼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따가 BP의 길이가 필요하니까 네, 이 BP의 길이를 구하는 쪽으로 해볼게요. 다시 이 삼각형의 닮음 이용할 때는 대칭되는 애들끼리 순서 맞춰서 써줘야 돼요. 지금 큰 삼각형 A, B, E가 이렇게 돼 있고 요 BPA 주황색 삼각형을 뒤집어 놨을 때 P, A, B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각각의 매칭되는, 대응되는 애들끼리 가야 돼요. PA의 길이는 지금 모르고 AB의 길이가 현재 여기가 1이에요. 마찬가지로 AB의 길이가 1일 때 여기는 x가 되겠지. 그러면은 먼저 PA나 PB나 같은 거니까 PA의 1은 1 대 x가 되면서요. 자, PA의 길이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어요? x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즉 어디? PA가 여기, AP가 여기잖아? 그거랑 어차피 BP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라고? X분의 1. 그럼 여기는 전체 X에서 X분의 1을 빼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주어진 이거를 이제 한번 그거에 맞춰서 써볼게요. B2의 길이는 지금 얼마? X로 돼 있고 P2는요 X 빼기 X분의 1로 돼 있고 P2 역시 X 빼기 X분의 1로 돼 있고요. BP는 X분의 1이겠네요. 네, 그래서 뭐가 됩니까? 내항의 곱 X-X분의 1의 제곱은 외항의 곱인 1이 되겠습니다. 전개해 줄게요.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1 되고요. X제곱 잠깐만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이 1이잖아. 그럼 바로 뭘로 보면 돼? 어차피 X가 X분의 1보다 크니까요. 네, 그냥 제곱 뻗기만 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훨씬 간단하죠. 그러면은 이제 양변에 X를 곱해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뭐 미리 x를 구해도 되고, 얘는 아까 했던 그 왼쪽에 있었던 오메가 요거 아니죠. 그래서 얘는 실제 x값이 아마 필요로 할 거예요. 미리 구해놓고 갈게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당연히 플러스겠죠? 1 더하기 4니까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요. 구하라고 하는,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1 마이너스 x, x제곱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네. 요것들을 다 하나씩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일단 1이랑 마이너스 x, x제곱은 그렇다고 치고, x제곱도 사실 바꿀 수 있죠. 뭐라고? x 플러스 1로. 바로 위의 식에서 자 이번에 x 세제곱 갈 거예요. x 세제곱은요, x 제곱에다가 x 곱한 거잖아. 이 위의 식에다가 x 한 번 더 곱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이런 거 얘를 또 넣어요. 여기 x 제곱에다가 x 플러스 1을 또 넣는 거예요.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2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x 4제곱도 또 마찬가지죠. 방금 했었던 x 세제곱에다가 x를 한 번 더 곱합니다. 그럼 2x제곱 플러스 x인데 여기에다가 다시 얘를 넣고 플러스 x 하게 되면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걸 일단은 그냥 규칙 찾는 정도로만 해야 돼요. 그래서 x 5제곱 같은 경우는 또 곱해주니까 3x제곱 플러스 2x 3x제곱 대신에 다시 x 플러스 1 넣게 되면은 5x 플러스 3. 네, 규칙 보이죠? 그냥 뭐 헷갈리다 싶으면은 계속 하시면 돼요. 자, 5x제곱에 다시 x 플러스 1 그리고 3x, 그럼 이제 얼마? 8x 플러스 5. 네, 마지막 7은요 8에다가 x 플러스, 위에 게 사실 계속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숫자들이 피보나치 수열로 해서 쭉 연결이 될 거예요. 아무튼 간에 하나 더 있네. 미안. x 8제곱까지 해버릴게요. 그럼 얘는 뭐가 나와요? 2x 플러스 13 나오겠죠. 네,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됩니까? 쭉쭉 따라갈 거예요. 주어진, 다시 요거 그대로 쓸 거니까 부호만 잘 확인해 주시면 돼요. 처음에 1 있고요. 네, 마이너스 x 있어요. 맞죠? 그런 다음에 x제곱, 얘는 플러스니까 우리가 뭘 볼 거예요? 자, 1 마이너스 x, x 플러스 1. 자, 일단 부호 먼저 볼까? 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할 거고 플러스 할 거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 자, 더해야 되는 것들이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마지막에서 표시해 줄게요. 중간 단계는 생략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됐네요. 그러면 자, 이제 총 몇 x 그리고 상수항 얼마인지 봅시다. 여기서 마이너스 x 있는데요. 얘 이렇게 할까? 얘랑 사라지지? 자, 얘랑 먼저 하면서 플러스 x 되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4x 되고요. 플러스 4x 되고요. 마이너스 9x 되고요. 총 12x 됩니다. 네. 다음에 숫자 부분, 상수 부분 볼게요. 1에다가 1 더하니까 2, 다시 1, 다시 3, 사라지고 5 빼기 3 더하기 13 하니까 10으로 남게 되겠네. 네, 그래서 아까 구했던 어디? 여기에 있는 x만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럼 뭐가 된다? 12 곱하기 2에 1 플러스 루트 5 플러스 10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 부분이 6 더하기 10 돼서 16 될 거고요. 여기는 6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노가다 같은 문제예요. 근데 식을 얼마나 예쁘게 정확하게 변형을 하느냐의 차이여서 그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적게 걸리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얘는 어떤 방법으로 풀어도 근데 약간의 이 정도의 노가다는 들어가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21번 볼게요. 자, 2차 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두 2차 함수라고 되어 있고, 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9네. 그럼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죠?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랑 플러스 마이너스 3을 근으로 갖는구나. 그런데 2차 함수라 그랬으니까 이 4개 중에서 2개씩 적당히 가져가면 되겠죠. 근데 보니까 알파랑 알파 플러스 5가 f의 근이래요. 즉 두 근의 차이가 5가 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만약에 마이너스 2를 근으로 해요. 그럼 다른 하나는 3을 근으로 한다는 거고, 만약에 그럼 나머지는 플러스 2를 근으로 하고 마이너스 3을 근으로 하고 이런 거겠죠. 이게 이제 누가 F가 될지 누가 G가 될지는 몰라요. 그냥 하나는 얘고 하나는 얘라는 뜻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풀다가 문제가 만약에 안 나왔다 하면은,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죠? 둘 다 1일 수도 있지만 뭐 3분의 1 이런 거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F고 얘가 G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게 이제 서로 바뀌어서 얘가 F고 얘가 G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일단 그러면 이제 기억니은 디귿을 볼 건데, 그럼 F랑 G의 상황을 좀 다시 볼게요. F 지금 A의 부호에 따라서 아마 그래프 자체는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근이 뭐랑 뭐였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리고 2, 3이 있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A가 양소일 때랑 음소일 때로 한번 갈라보려고 해요. A가 양소일 때, 음소일 때 둘 다 부호는 같아요. A랑 A분의 1은 부호는 같기 때문에, 자, 만약에 하나가 마이너스 3이랑 2를 근으로 갖는다면은 이런 식으로 2차 함수 생겼을 수 있겠죠? 그러면 다른 하나는 뭐? 또 마이너스 2랑 3을 근으로 갖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의 폭은 다를 거예요. 똑같이 이쁘게 그려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됐을 거야. 그리고 이쪽은 똑같은데 당연히 뭐 뒤집은 모습으로만 다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얘도 역시 마이너스 3과 2를 근으로 만약에 갖는다면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랑 3을 근으로 갖는 애가 또 있을 수, 한 마리는 저거 한 마리는 저거, 이러한 상황이겠죠. 네, 누가 F이고 누가 G일지는 지금 모른다고 했어요. 일단 봅시다. 기억 볼게요. 이제 세팅은 다 해놓은 상황이고 기억 볼게요. F2는 0일 때라 그랬어요. 2가 F 거라는 거지. 2가 F 거라는 거는 지금 뭐 2가 F인 건 얘예요. 얘. 얘가 누구 거라는 거야? 얘가 지금 F 거라면 이 되겠어요. 그럼 얘가 G게 되죠? 네. 그래서 물은 게 G상은 0이야? 라고 했더니 X-3을 G가 갖고 있어. 그래서 기억번은 일단 맞는 게 되겠죠. 자, 다음에 니은번. G2가 0보다 클 때 그랬어요. 그럼 G2가 0보다 클 때니까 G2는 0이면 안 되는 거지. 그럼 G2가 0인 게 누구? 얘예요. 얘가 G 거면 안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기억처럼 요 아래 게 얘가 F가 맞고 얘가 G가 될 거예요. 근데 봤을 때 다시 0이 아닐 뿐더러 뭐라 그랬지? G2가 0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그럼 G2가 0보다 큰 거는 이 둘 중에 지금 요거 A의 부호 중에서 2가 0보다 큰 건 누가 있어요? 얘밖에 없어요. 얘는 0보다 작잖아.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 요 상황에서 뭐가 되는 거고, G 함수가 되는 거고, F는 그럼 요렇게 될 거고입니다. 자, 근데 뭘 물어봤죠? F랑 G의 2분의 5의 함수값의 그 순서를 물어봤어. 2분의 5는 누구야? 여기. 얘가 2고 3이니까 중간에 있는 2분의 5는 여기 있겠죠? 이 2분의 5는 G는 플러스고요. F는 마이너스예요. 네. 다시 G2는요 플러스고요. F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더 큰 게 역시 맞게 됐습니다. 자, 다음에 디귿 볼게요. F랑 G랑 같아지는 서로 다른 두 정수 MN을 근으로 가질 때 라고 돼 있어. 다시 무슨 뜻? F 빼기 G는 0이라는 거는 F는 G라는 거겠죠? F는 G라는 게 결국 제가 그린 그래프 중에서 뭐 어느 점들에 해당이 돼요? 여기 교점들, 요거랑 요거 같은 애들, 또는 요거나 요거, 이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만나겠죠? 아무튼 간에 걔네를 근으로 가질 두 근이 있는데 걔가 바로 뭐예요? 정수예요, 정수. 이 정수란 애가 아마도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풀 거야? 뭘 어떻게 풀어? 자, 뭐 딱히 방법 없습니다. F랑 G랑 같다고 했으니까 얘네 둘이 실제로 같은 거예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전개 좀 해볼까? 어차피 연립해야 되는데 뭐 안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고요. 얘는 a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입니다. 네, 그래서 저 두 개의 식을 같다고 놓고 할 거예요. f 빼기 g, 뭐 g 빼기 f일 수도 있고 상관없다 그랬죠? 그러면은 결국 뭐가 된다고? 지금 어디에서? 여기에서 여기 뺀 거로 갈 거예요. 그러면은 2차부터 갈게. 몇 x제곱 있을 거고 몇 x 있을 거고 상수항 있을 거예요. 처음 2창의 차이는 a 빼기 a분의 1이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분의 1 될 거고요. 그리고 쟤는 빼기 6으로 묶어주면 역시 a 마이너스 1 됩니다. 맞죠? 자, 이것이 0이 되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뭐라고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m과 m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쓸 수 있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래서 뭐 쓸 거예요? m 플러스 n 또는 mn 쓰겠죠? m 플러스 n은 일단 뭐가 돼요? 여기 먼저 할게. 플러스 n은 a 빼기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네 붙였으니까 바뀌고요. 이렇게 될 거예요. a를 위아래에다가 곱해줄게. 그럼 이거 뭐 더 이상 되는 거 없죠? 네,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mn 곱하기는 뭐가 돼요? 이거는 깔끔하게 뭐분의 a-1분의 a-1인데 이 앞에 숫자 마이너스 6 있죠? 그래서 지금 요 근각계수의 관계 곱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근데 뭐라 그랬지? 아까 제일 중요한 힌트라고 했던 정수죠, 정수. 정수잖아. mn이 정수예요. mn이 정수이면요. 여기서 실제로 mn이 될 수 있는 건요. 누구밖에 없어요? 곱해서 6되는 정수 쌍은요. 부호는 반대니까 이거랑요. 네. 2, 3밖에 없습니다. 누가 m이고 누가 n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실제로 볼 거예요. 자, 1번, 2번 따로 보겠습니다. 자, 1번 뭐라고? 하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플러스 6이라면 이랬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여기에 해당하는 뭘 구해야 돼요? 실제로 A도 A가 실제 A가 뭐예요? 최고차항의 계수라고 놨던 요 A가 그러니까 M 플러스 M이 실제로 존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에 맞춰서 한번 해봅시다. 무슨 말? 1번 상황에서 만약에 MN이 플러스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6이라면 그때라면 아마도 a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분의 a제곱 플러스 1이 뭐거나 두 근의 합인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될 거예요. 그쵸? 이거 두 가지에 대해서 다 풀어주셔야 돼요. 자, 만약에 또 이거에서도 앞에 거 a제곱 마이너스 1분의 a제곱 플러스 1이 5라면 또는 a제곱 마이너스 1분의 a제곱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라면 네, 이렇게 풀어줘요. 이거 a가 얼마 나와요? 자, 이 경우에 대해서는요. a제곱 플러스 1이 5a제곱 마이너스 1 나오고요. 4a제곱은 2 나오면서 맞나? 여기가 5죠? 네, 미안. 4a제곱이 6 나오면서요. a제곱은 2분의 3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존재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으로. 자, 이 경우에 대해서도요. a제곱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a제곱 플러스 5가 되면서 6a제곱이 4 되니까 a제곱은 3분의 2로 실제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네, 뭐 그닥 아무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 만약에 a제곱 마이너스 1분의 a제곱 플러스 1이 뭐라면 mn이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플러스 3이라서 만약에 둘 중에 뭐라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거나 플러스 1이에요. 네, 이 경우에 대해서도 또 풀어줍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a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이에요. 얘는 뭐가 돼? a는 0이 돼요. 자,
자, 이 경우에 대해서는요. a제곱 플러스 1은 a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이 경우는 뭐가 돼요? a는 존재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지금 2번 케이스에서는 a가 0이거나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이 fx는 반드시 뭐라 그랬죠? 2차 함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고차항의 개수를 a라고 뒀을 때 a는 0이면 안 되고요.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mn의 순서상 중에서 실제로 가능한 건 누구? 얘밖에 없다. 네, 1번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번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은요, 뭐 아니면 뭐예요? 5 아니면 마이너스 5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에서 말하는 n 플러스 n의 절대값은 5다라는 게 맞게 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A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함으로써 MN이 될 수 있는 거는 이 경우밖에 되지 않고 그때의 두 근의 합은 5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아마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풀었는데 맞춘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무슨 방법? n 플러스 n을 5라고 했어. 그랬더니 정수를 근으로 가져. 네, 이것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뭘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서로 다른 쪽 이거를 근으로 가지면 n 플러스 n의 절대값은 5다라고 원래를 봐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맞았다고 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반대로 푼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뭐 집합명제에서 나오는 결국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 봐도 맞는 말이기는 해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이걸 미리 가정해놓고 풀면 틀리는 겁니다. 네,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에 22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쉬워지죠? 네. 요거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 x제곱이 되는 것만 내가 찾으면 돼요. 누구? 요거. 그리고 누구? 요거. 그래서 얼마? 4랑 x랑 마이너스 3x가 만나고 4랑 2x제곱이 만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8 해서 5가 되겠지요. 그리고 얘는 두 근이 이거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방금 계속했던 근과 개수와의 관계 쓸 거예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고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4. 그래서 여기서 b가 1 나오고 대입해 주니까 a는 얼마가 나오지? b니까 3 나오나요? 네. 그래서 a 플러스 b가 4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 이쪽 부분부터는 계속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이 돼요. 2차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 이라 그랬어요. 2차 부등식인데 우리는 부등식을 뭐라고 바꿔서 풀 거지? 함수로 바꿔서 풀 거예요. 그러면은 y는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a-6 이런 함수가 있다고 보는 거고 얘가 뭐야? 0보다 작은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x축을 내가 이 중에 어딜까 이렇게 잡고 있는데 0보다 작은 부분이 없다는 말은 결국 어떻게? 이러면 안 되죠? 네, 이 밑부분에 통과하게 되면 안 됩니다. 결국 x축이라는 게 어디에만 존재를 해야 된다. x축이 바로 이 2차 함수와 만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면 또다시 얘를 뭐로 보고 0으로 본다면 그때는 방정식이 되겠고요. 이 방정식에 근이 없게 되는 거겠죠. 네, 방정식에 근이 없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쓸 겁니다. 짝수 판별식이니까요. b-제곱 4제곱 마이너스 a-6이 됩니다. 그래서 a가 뭐보다 4, 46 더하기 2니까 잠시만요. 미안 0보다 작은 게 해를 갖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 뭐여도 돼? 0이어도 돼. 그 말은 뭐예요? 여기 x축이 어디까지는 괜찮아? 네, 여기 x축 지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판별식도요. 등호가 들어가요. 큰일 날 뻔했네. 네. 그래서 a의 최소값은 22라고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많이 헷갈릴 거예요. 이 상황을 항상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다시 뭐라 그랬지? 0보다 작은 데가 없으라는 거야. 0보다 작은 경우가 없으란 얘기는 얘는 항상 어떠라는 얘기예요?
얘가 어때야만 0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0보다 작은 부분이 해가 없겠지.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x, y에 대한 2차식이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 y에 대한 2차식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 한 마리에 대해서만 먼저 볼게요.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애들을 2차, x에 관한 2차, 그리고 1차, 그리고 상수항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그러면은 이 뒤에 y에 대한 애들이 예쁘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3이랑 2, 3인데 11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고, 부호가 어디 있는 게 좋을까? 마이너스 6이고요. 마이너스니까 뭐 3, 3에 있으면 좋겠네. 네, 이렇게 되면은 11y 나오고, 그리고 마이너스 부호도 유지하게 되고, 그래서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 인수분해 된 거 자체가 어떻다는 거야? x 플러스 요렇게, 그리고 x 플러스 요렇게. 무슨 말? 여기 뒤에 마이너스 3y 플러스 2 쓸 거고요. 플러스 y 마이너스 3 쓰게 되겠지? 그래서 결국 k에 해당하는 거 찾고 싶으면요. 얘네 둘이 더해주면 된다. 마이너스 3y 플러스 2 더하기 y 마이너스 3 해주니까요.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되고요. 그랬더니 오유 큰일 날 뻔. 얘도 뭐가 안 맞죠? ky고 플러스 1인데 얘가 플러스 1. 내가 상수항을 맞춰준다는 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바꾸면 돼. 여기 있던 거 이 마이너스를요 없애요. 그리고 누구에게? 여기다 붙여줘. 마찬가지로 여기에 없애, 그리고 여기에 붙여줘. 그럼 또 뭐가 바뀌어요? 여기 바뀌고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로 바뀔 거고, 그러니까 플러스 될 거고. 네, 마찬가지로 여기는 마이너스 y 플러스 3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자기가 풀다가 틀린 부분을 확인해서 그냥 고치면 돼요. 다시 풀지 않아도 되고, 그래야 이게 내가 어디에서 틀렸는지를 알아야 고치기도 쉽거든요. 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이게 아니라 뭐가 됩니까? 2y 플러스 1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걔가 누구랑? ky 플러스 1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k는 2라고 하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2차 함수고요. 뭐 주어진 게 지금 뭐밖에 없어요. y 절편 이거밖에 없어. 근데 a, b가 음의 정수라고는 되어 있다. 그래서 아마 2차 함수가 이렇게 위로 볼록한 형태로 생겼을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x축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y 일단 그리고 얘 축을 먼저 확인해 보면요. 즉 y는 a 축이 뭐예요? 축이 x는 마이너스 2의 1분의 b야. 근데 a도 음의 정수, b도 음의 정수니까요. 이 축 자체도 어디 있는 거예요? 음수. 네, 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축이 음수이려면 아마도 y축이 이쯤에 있겠고, 그리고 뭐 있었어? 상수항이 5잖아요. 그러면 0,5로 지나니까 얘가 5가 돼서 x축은 또 이렇게 지나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일단은 이렇고, 근데 뭐라 그랬지? 1부터 2 볼 거예요. 내가 이쪽을 열심히 그렸는데 1부터 2면은 실제로 얘가 이렇게 가는 거죠?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은 다시 얘를 헷갈리니까 없애버릴게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아까 했었던 여기가 뭐가 돼서 x가 0이 됐지. 그래서 x축을 아예 지워버리면요. 그래, x축을 지우고 y축은 내비두자. 미안해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얘가 지금 x가 0인 거거든요. 그러면 x가 1이랑 2는 어차피 어디에 있어요? 얘가 x가 0이니까 1이랑 2는 이쪽에 있겠죠. 뭐 1, 2 이런 식으로 있을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볼 수 있는 봐야 하는 그 2차
함수 부분은요 이렇게 생긴 애예요. 네, 이 부분만 볼 거라는 얘기. 당연히 그래서 어디에서 1에서 최대값을 갖고요. 2에서 x가 1일 때 최대값 가질 거고 x가 2일 때 쭉 내려가다 보면 만나는 얘가 최소값을 갖겠지. 그래서요 fx의 최대값은 3이다 라는 말은요 누구가 되는겨? f1이 3이다 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요 F1 직접 구해볼까요? 그래서 F1은 아까 A 플러스 B 플러스 5였으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5가 되고 얘가 3이에요. 즉 A 플러스 B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더 이상 주어진 힌트가 없는 것 같은데 A, B는 뭐라고 했지? 음의 정수라고 했어. 음의 정수. 그러면 보세요.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음의 정수는 뭐밖에 없어요. 실제로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마이너스 1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A도 B도 마이너스 1이구나. 즉 원래 fx는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뭐만 구해주면 돼요? f-2만 구해주면 되겠죠. 네. 쉬운 문제인데 제가 그리다 보니까 설명이 그림이 좀 예쁘게 그려지진 않았네요. 다음 27번이에요. 복소수 계산이고요. 자연수 n의 최소값인 거 보니까 지금 보면은 얘네가 둘 다 복소수잖아요. 근데 복소수인데 더해서 실수 부분이 됐어요. 결국 n을 점차 증가할수록 얘네가 어떤 성질, 실수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일단 차근차근히 해봐요. 자, 먼저 제곱을 해볼게요. n이 2라는 거겠죠. 일단 앞에 거 먼저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분모는 1-1 2i분의 분자 2가 되면서 i분의 2이 됩니다. 즉 마이너스 i가 돼요. 자, 이 부분을 잠깐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둘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본 게 뭐야? a의 제곱이 마이너스 i예요. 그럼 a의 4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a의 6제곱은 다시 i가 되고 a의 8제곱이 1이 되는 이렇게 레파토리가 반복이 되겠죠. 네, 일단 a의 성질은 그러하고요. b의 성질 볼 거예요. 자, b에 대해서는 얘가 2분의 루트 3 플러스 i입니다. 얘도 역시 제곱을 먼저 해볼게요. 분모는 4 되죠? 분자는 3 빼기 1이니까 2 되고 2 루트 3i 약분시키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게 없고요. 자, b에서 역시 b의 세제곱을 그럼 한번 해볼게. 방금 했었던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에다가 b를 한 번 더 곱하면 되겠죠? 2분의 루트 3 플러스 i 곱할 거예요. 그러면 분모는 4가 되고요. 분자는요. 실수 부분은 루트 3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 자, 무슨 말? 요거 루트 3 되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루트 3 되면서 사라져요. 네. 그리고 허수 부분만 여기 3i, 1i 되면서 결국 뭐가 된다? 4i가 된다. 즉 i가 됩니다. 그러면은 b의 경우에는 b의 세제곱이 i가 됐기 때문에 b의 6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고 b의 9제곱은 다시 마이너스 i가 되고 b의 12제곱은 1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해서 2가 되는 거잖아. 2. 둘이 더해서 2가 되려면 사실 A에서도 뭐가 나와야 되고요. 1이 나와줘야 되고요. B에서도 1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A는 몇 개씩마다? 8개씩마다 1이 나오고요. B는 12개씩마다 1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공통인 8의 배수와 12의 배수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n은 결국 뭐가 되는 거다? 24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최소값 24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번이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렇게 나와 있고 두고는 알파 베타라 했어요. 그러면은 또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부터 시작한다? 근각에서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a이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b입니다. 근데 주어진 게 뭐 있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12보다 작다 인데요.
절대값은 좀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제곱해놓고 갈 거야. 제곱하니까 12의 제곱 144보다 작다. 왜냐면요, 그러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뭘로 구할 수 있어? 우리가 지금 주어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로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144보다 작다라고 할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4알파 b니까 플러스 4b는 144보다 작다. 다시 정리해서 4로 나눠주면요. a제곱 플러스 b는 36보다 작다 입니다. 자, 여기서 주어진 조건은 뭐죠? 자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 여기서부터는 그냥 이제 노가다로 풀라는 겁니다. 네, a랑 b 중에 a가 커지는 속도가 더 빠르죠? 네, 그래서 a에다가 1이라면 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b가 36보다 작다는 얘기는 a가 1이기 때문에 b가 35까지의 자연수가 되겠죠? 그래서 1부터 35까지니까 34개 이렇게 보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a가 뭐? a가 2야. 그럼 4잖아요. 그래서 4를 뺀 32보다 작다. 그래서 얘는 b가 1부터 31에 해당하는 31개 나올 거고요. a가 3, 4, 5. 6은 안 돼요. 6하면 b가 0이 돼버려서 안 되고 그때마다 b의 범위 구해주시면 됩니다. 9니까 27, 그래서 26개. 4하면은 16이니까 20, 그래서 그때는 19개. 그리고 5일 때는 25 빼니까 11 돼서 1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 다 만족하는 거죠. 네. 34 더하기 31 더하기 26 더하기 19 더하기 3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29번이요. 지금 또 이차함수 두 개가 나왔어요. fx제곱, fx 있고 gx 있고 얘네들을 뭐 그림을 그리면 좋겠어요. 얘는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인 거죠. 그러면은 아예 축을 그려서 얘기를 해볼까? 자, x축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축으로 하니까 약간 이쪽으로 그릴게요. 네, 똑같구나. 네, fx는 x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접하는 애가 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차함수 정도 될 거고 이제 얘가 fx인 거고요. 자, gx 같은 경우도 같이 볼게요. g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지? 그럼 얘를 지나고 근을 대충 구한 2점 얼마에 해당하는 애들 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모양은 그리고 폭은 비스무리하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차함수 역시 그려지는 게 g일 겁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h라는 함수는요. h라는 함수는 f랑 g를 적당히 섞을 거야. 어디? 마이너스 2와 1을 기준으로 갈 건데요. 실제로 마이너스 2를 넣으면요. 얼마예요? f 마이너스 2도 얼마지? 1이고요. 그거는 g 마이너스 2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 얘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얘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예요. 그럼 마찬가지겠죠. f1도 2는 4고요. 그거는 또 g1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어디? 여기에서 지금 얘네 둘이 만나는 얘가 x값이 얼마다? 1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fx를 결정할 거예요. hx는 마이너스 2 어디 구간이 이렇게 나뉘어. 마이너스 2 이전과 사이와 이후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그 구간에 따라서 이전에는 f 거를 따라가지. 네, 보라색 거를 이렇게 따라가다가 잠깐만요. 네, 이렇게 따라가다가 여기서는 누구 걸로 갈아타? g 걸로 갈아타. 그래서 이게 될 거고요. 여기 지나고 나면 다시 f 걸로 갈아타는 얘가 바로 뭐예요? 얘가 h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h함수는 완성을 했고요. 지금 이제 이 hx 함수랑 이번엔 또 누구 만나게 할 거야? y는 mx 플러스 6.
y는 mx 플러스 6에 대한 정보는요, m, 기울기를 몰라. 하지만 y 절편이 6인 건 알죠. 그래서 지금 hx에다가 내가 뭘 해야 돼요? 저거를 끼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6을 지나는, 자, 6을 지나는 어떤 1차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6이 한 이 정도 있다고 칠게요. 그럼 얘를 지나는 기울기를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어떤 직선들이 있을 거예요. 직선 기울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다양한 직선들이 나올 텐데,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여기서 원하는 게 바로 얘랑 저 hx랑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기를 바란대요. 그럼 지금 이 초록색 선으로 빙글빙글 돌려가다가 세 점에서 만나는 거에서 이제 찾아주시면 돼요. 자, 이 세 점이라는 거는 뭐다? 얘가 실제로 좀 더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까지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본 것들 중에서 어떻게 그리면 될까? 이렇게 계속 실제로 여기를 고정점으로 잡고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다? 여기를 지나면서 이쪽 오른쪽에서는 항상 만날 거예요. 그래서 딱 모하게 그림이 좀 이렇게 어떻게 되게끔 만나는 점이 실제로 여기, 그리고 여기 딱 하나,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되겠죠. 결국 어디에서? 여기에서 얘는 뭐 하는 순간이라고 보면 돼요? 접하는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야. 그럼 언제 가능하다? 자, 역시 얘를 지나고 조금 더 기울여 볼게요. 그래서 저쪽 위에서 지금 하나 만났고, 여기 통과하면서 만났고, 여기 가까스로, 네, 이렇게 되는 경우. 그래프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 이 교점을 지나고 얘를 중간을 통과해서 저쪽으로 가는 이런 형태에서라면 가능해요. 그때 만나는 점 세 점은, 자, 여기 하나 있겠지? 그리고 여기 통과하면서 하는 점을 만날 거야. 그리고 방금 여기 교점 지나게 됩니다. 얘의 특징은 바로 뭐예요? 요거 마이너스 2,1이었나? 1을 지나는 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 m의 값의 합이라 그랬잖아요. 두 개 이상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뭐라고? 접할 때. 누구랑 누가 접할 때야? 이 mx, y는 mx 플러스 6이랑 어디가 접하는 거죠? 아까 그래프 그렸던 것들 중에서 어디가 접한다고? 얘랑 접하는 거잖아, 얘. 이 부분. 이 부분 누구예요? g예요, g. 그래서 얘랑 뭐랑 gx가 접하는 점, 접할 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 y는 mx 플러스 6이 어디를 지날 때? 저 밑에. 마이너스 2,1을 지날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풀어볼게요. 접할 때 우리가 어떻게 풀지? 같다. 자, y는 nx 플러스 6이랑 gx라고 했던 y는 x제곱 플러스 5랑 접한다고 하면은 이때의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nx 플러스 1은 0인데요. 이거의 판별식이 0이다 쓸 겁니다. 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이고요. m은 플러스 마이너스 2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렸을 때 이 초록색의 기울기가 뭐였죠? 플러스였죠? 네, 그래서 실제로 m의 값은 2만 가능해요. 마이너스 2는 그럼 뭔데 왜 버려요? 라고 할 텐데요. 마이너스 2는 실제로 gx랑 접하는 게 이쪽에도 있겠지만 저쪽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얘는 실제로 hx랑은 세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값은 버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는 안 돼요. 네, 여기 접할 때가 실제로 1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두 점에서 만나게 되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였어? 얘가 마이너스 2,1을 지날 때. 그럼 그냥 뭐 하면 돼? 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2m 플러스 6이 1이 될 때. 그래서 그때의 m은 얼마가 됩니까? 2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m의 값의 합 s는 저쪽에서 2, 그리고 방금 했던 2분의 5가 될 테니까 10x는 여기에다가 10 곱해주시면 되겠죠? 네. 아까 답이 지워졌는데 45였나 그랬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되고요. 30번 넘어갈게요.
네, 마지막 30번이에요. 자, Pn, x에 관한 Pn 상식이 있고요. 얘가 뭘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지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나머지 정리잖아. 우리 그동안 하던 대로 Pnx는 뭘로 나눠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눌 거예요. 몫을 qx라고 할 건데 나눠 떨어진다고 하는 거 보니까 나머지 r은 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n에다가 1, 2, 3, 4, 5 이렇게 차례대로 대입을 했을 때 이거의 값이 어떻게 되도록 이 등식이 성립하도록 얘랑 얘가 같아지도록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나머지 정리할 때 어떻게 하죠? 나누는 수 지금 뭐 여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뭐가 되는 얘가 0이 되는 x를 다 대입을 하죠. 네.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x는 누구예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다 x-1을 곱하면 x 세제곱은 1이 되죠. 네. 그래서 다시 얘가 0이 된다고 하는 건 그 x는 세제곱 값이 1이기도 해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고 x제곱은 1이고 이거를 갖다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라고요? 이 pn, x의 값이 요 해당하는 x에다가 지금 여기서 원하는 그 x를 모든 애들에다가 대입을 하겠죠. 그랬을 때 이 시계값이 0이 되길 바래. 그러면은 여기 부분 얘 부분이 얼마가 되면 되냐면요. 얘가 64면 되겠죠. 빼기 64 있으니까. 그래서 저것만 지금 따다가 볼 거예요. 네. 이 부분을 PN이라고 하기 좀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을 일단은 P 비슷하게 네. P 프라임 P 프라임 하면은 그 뭐야 그냥 P2라고 할게요. 아이씨 안되겠다. 얘를 뭐라고 할까? K 네, 갑자기 문자가 생각 안 나서 그냥 KNX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뭐라고? 여기 KNX가 64가 되게 하는 N을 찾고 싶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N은 5부터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N은 5일 때 시작을 해봅시다. N이 5일 때니까 뭐부터? K5X 한번 볼 거예요. 자, K5X는 1 플러스 X, 1 플러스 X 제곱, 세제곱, 4제곱, 5제곱이 곱해진 거겠죠. 자, 이제 간단히 할 거예요. 간단히 할 건데 뭐 이용할 거라고? 세제곱은 1이라는 거랑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거. 이거 두 개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요. 뭐 첫 번째 거 1 플러스 x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합시다. 자, 이 부분은 뭐가 돼요? 이 부분은 마이너스 x로 바꿀 수 있어. 왜? 요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얘는요 1 플러스 1이니까 2가 됩니다. 얘는요 x 세제곱이 1로 나가면서 그냥 x가 될 거고요. 얘는 세제곱이 제곱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방금 앞에 했었던 요 두 번째 거랑 똑같잖아요. 얘랑. 그래서 얘랑 똑같은 마이너스 x로 바꿔줄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 시계값을 좀 정리를 해보면 K5X는요 1 플러스 X 마이너스 X 그리고 2 그리고 1 플러스 X가 2개 마이너스 X가 2개 있어요. 자, 일단은 제곱은 그렇다 치고 요거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 하나씩 그럼 얘 전개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요. 이거 얼마게? 이거가 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데에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는 그냥 1이 됩니다. 네. 그래서 1의 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k5의 x는 뭐가 됐다? 2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같은 방법으로 k6x를 곱할 거예요. k6x는요 방금 k5x에다가 6번째 하나 더 늘린 것 뿐이죠. 네, K5X는 2였고요. 얘는 뭐가 돼? 세제곱이니까 1 플러스 2 돼서 2의 제곱. 오, 쭉쭉 올라가게 생겼네요. 64 찾을 거죠. 이런 식으로 64, 2의 6제곱 언제까지 올라가나 봅시다. 자, 그럼 이번엔 K7X 할 거예요. K7은 K6에다가 7을 7번째 거 하면 되죠. 우리 K6이 방금 뭐였어?
2의 6제곱이었어. 뭐야. 2의 2제곱이었어. 네, 그런 다음에 1 플러스 x의 7제곱인데 7제곱이면 3개씩 2번 떨어지고 한 번이 남아있어요. 네, 어차피 우리가 64가 되는 거 찾는 거니까 K7은 별로 의미가 없게 되겠죠. 일단 저렇게 쓸게요. 그리고 K8은 방금 했던 대로 K7에다가 K7이 뭐예요? 2제곱 1 플러스 x에다가 8번째 거 1 플러스 x의 8 할 건데 얘도 보면은 얘가 뭐가 돼? 1 플러스 x의 제곱 되겠죠. 3개씩 6개 2번 떨어져 나가니까 그러면 1 플러스 x랑 1 플러스 x 제곱 할 건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아까 어디 썼지? 아까 여기 있었어요. 네, 이거 2개 곱해서 마이너스 x 됐던 거 있어요. 그거 그대로 적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뭐가 돼? 지금 앞에 있던 2의 제곱하고 둘이 곱해서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얘도 일단은 64가 아니니까 네, 이거는 그냥 그대로 둘게요. 자, 다음에 잠깐만요. 얘가 마이너스 x가 아니라 이 뒤에 것만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였죠? 죄송해요. 네, 다시 확실히 까다롭구만. 네, 여기 1 플러스 x의 8제곱이 1 플러스 x의 제곱이 됐고 얘가 마이너스인 거지? 맞아. 그러면은요, 얘 앞에 있던 4 있고요. 지금 1 플러스 x 있고 마이너스 x 있는 거야. 네, 여기서 아까 이거죠? 네, 요거는 마이너스 x제곱 여기 있지? 여기 이거 되면서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얘도 그냥 뭐가 돼요? 얼마였죠? 네, 1 되겠습니다. 1. 그래서 결국은 1만 곱해진 거니까 이거 네, 2의 제곱 그대로. 중간에 K7만 이상했지 K6도 2의 제곱이었는데 K8도 2의 제곱이 됐어요. 네, 그런 규칙이 있고요. K9 한번 해봅시다. K9는 이제 K8 방금 했던 거에다가 x의 9제곱 더하는 거겠죠. 와, 드디어 이 9제곱이 뭐예요? 얘가 1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2가 곱해지니까 2에 3 됩니다. 지금 규칙을 아시겠나요? 뭔 소리야? K10x 뭔가를 하겠지. K11x 뭔가를 할 거야. 근데 K12x 뭔가를 하면요, 여기에 마지막에 요 앞에 K11에다가 추가되는 게 K12가 되면서 방금 9처럼 얘가 1 플러스 1이 되면서 2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간에 K10이랑 K11은 마치 누구와의 관계랑 똑같냐면요, K6, 7, 8의 관계가 9, 10, 11에 그대로 일어나지 않을까? 왜냐면 K10이랑 K7은요, 곱해지는 1 플러스 x의 7승이랑 여기에 원래는 K9에다가 1 플러스 x의 10제곱 곱해지겠죠? 네, 걔랑 얘랑 완전 성질이 똑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K6, 7, 8, 9, 10, 11 다음에 13, 14, 15 이런 식으로 같은 성질이 될 거예요. 그래서 K10 같은 경우는 K9에다가 앞에 거에다가 자, 어디 관계? K7이 6에서 넘어올 때 1 플러스 x만 곱해졌죠? 그래서 얘도요, K6에다가 1 플러스 x만 곱해줄 거예요. K11은 K11 구할 건데 K8 볼게요. K8은 K6하고 완전 똑같았죠? 네, 그냥 x가 되면서. 그래서 K12도요, K9x랑 똑같으면서 2의 세제곱이 나옵니다. 이제 규칙이 나온 거예요. 그럼 얘는 드디어 하나가 올라가면서 2의 4제곱이 될 거고 13x 있을 거고 뭐가? 14x가 방금 했었던 얘랑 똑같아질 거예요. 그럼 이제 짐작이 가시죠? 2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잖아. 6, 7, 8 했을 때 2의 제곱, 물론 얘도 2의 제곱, 그리고 90, 11에서 2의 세제곱, 세제곱, 그리고 12, 13, 14에서 4제곱, 4제곱이 됐기 때문에 다음 우리가 찾고 싶은 게 원래 2의 6제곱이었잖아요. 다음 두 세트까지 가겠죠. 아마도 K15x가 처음 2의 5제곱 나오고 K17x도 2의 5제곱 나올 거다. 그럼 그 다음에 K18x가
2의 6제곱 나오고요. 다다음인 K 22, 2의 6제곱 나올 겁니다. 네. 이 규칙은 순환하는 거에 의해서 항상 성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었던 게 뭐였어? 여기 KN이라고 내가 설정한 이 부분이 뭐가 되길 바랬죠? 64가 되길 바랬죠? 그래서 이 중에서 KN이 64인 바로 얘네 둘 몇이랑 몇? K18과 20이 됩니다. K라는 건 내가 이거 64를 뗐기 때문에 한 것뿐이지 원래 P로 돌리자면 당연히 P의 18과 20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모든 자연수 N은 누구랑 누구고 18이랑 20 돼서 합이 38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중간 과정 정리하는 게 조금 까다롭기는 해요. 저도 막 계속 틀리고 반복되고 했는데 네, 이런 문제들은 이제 보통 6월 모의고사 30번에서 다항식 정리하고 이제 그 복소수 관계 거듭제곱 이런 거 종합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올 때마다 기출문제 가지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